다음 주제는 이건 위기상이 아니죠?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2번 의학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가장 먼저 가족들은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119에 신고를 했다면 전화를 끊고 응급처치를 한다? 네, 전화를 끊으면 안 되지.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이해했죠? 네.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적이어도 119 이건 아니죠.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기록은 작성하지 않아 기록을 해야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 응급처치를 먼저 한 후에 119에 신고한다? 그건 아니죠.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응급처치를 누른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대상자가 명료하게 대답을 했어도 119에 신고해? 그건 살아있는데 못 소리해. 119에 신고 시 보호자의 연락처, 가족 정보를 알려준다? 아니죠.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거죠? 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언제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가?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니까 119 응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가스레인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자꾸 잊어버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배달 음식으로 식단표를 작성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해? 가족과 상의하여 가스레인지를 없앱니다. 맞나요? 아니죠.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 이거 먹고 죽어는 부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답은 4번.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으로 옳은 거.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네. 세탁물은 난로 바로 옆에 널어갑니다. 이건 불량이죠.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꿔놓으면 안 돼요. 네. 소화기 사용 시 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쏘아요? 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아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죽으려고?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낮춰야 연기가 있어. 불길이 천장까지 닿으면 소화기로 이거는 큰일 나는 거지. 신속하게 지나요?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갑니다. 유해가스가 방출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안전수칙으로 오는 것.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젖은 수건이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한 손으로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누른다. 화재를 대비하여 옥상 출입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다시 283 1번부터 읽었어요. 1번하고 그 옆에 위기 해설 시작. 다음 중 의학적 위기 상황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출혈, 의식의 변화, 호흡 불안정, 피부의 변화, 신체 일부가 밑으로 오름, 심한 통증,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다시 한번. 다음 중 의학적 위기 상황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출혈, 의식의 변화, 호흡 불안정, 피부색의 변화,
신체 일부가 부풀어오름, 심한 통증,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병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2번 의학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보는 것은 가장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본인의 신고에 준비한다. 119 대응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명료하게 답하고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이며 위기 상황이 관찰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 위기 상황에 대한 기록은 작성한다. 3번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오는 것은 119에 먼저 신고한다. 연락이 안 되어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명료하게 대답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상황이 발생한 곳의 주소, 대상자의 상태, 신고 이유, 위기 상황을 응급처치를 실시한대요. 119에 신고 시 구급대원에게 알려준다. 네. 그다음 5번 아니 6번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원칙으로 오는 것은 세상을 알려드리지 않는다. 소화기는 한 곳에 두고 시대 장소와 사용 방법을 일컬다. 밖으로 대피할 때는 대피하여 동물로 소화기만을 한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력이 훌러훌러 꽂으면 안 된다. 7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는 것은 대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한다. 불길이 현장까지 닿지 않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서는 한다. 8번 유해가스가 감출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고 오는 것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대피한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한다. 화재를 대비하여 어떤 출입문을 항상 열어야 한다. 9번입니다. 9번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1번이 뭘까요? 핀을 뺀다. 나번이죠, 나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무줄을 댄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쵸? 작동한다. 네. 그 다음에 4번은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이거 꼭 나와요.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닫아야겠죠. 차량을 낮은 지대로 옮긴다. 안전지대. 네.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둔다. 이게 맞죠.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의 연료를 비운다. 채워둔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통신 기기는 끈다. 아니죠. 답은 3번이죠.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가스 밸브를 열어 개통 상태를 점검한다. 아니죠.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 주머니를 막는다.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밀려 물이 집 안으로 빠진 직후 초단기를 올리면 큰일 나죠. 네? 네. 홍수로 밀려 물에 목이 젖은 경우 수건으로 닦는다. 그 다음에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라이터를 불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려? 탁자 위에 엎드려 죽으려고. 네.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출입문을 열어놔야죠. 이제 내가 나가야 되니까.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네. 엘리베이터, 이거는 지지는 엘리베이터 안 되겠죠. 작동.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자리를 잡고 옮긴다. 읽어보세요. 시작. 10번. 시작.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상수도에 원래 대비하여 물에 물을 미리 가져오고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준다. 현관문과 창문을 닫는다. 침수가 우려되는 낮은 지대를 피한다. 자동차의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12번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물을 보관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수소를 확보한다.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나간다. 엘리베이터 사상 금지. 운동장이나 넓은 공도로 대피한다. 지진이 발생하여 집이 흔들릴 때 대처 방법은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두면 안 되겠죠. 흔들림이 멈추면 바로 전기를 사용합니까? 탁자가 없으면 머리를 팔로 감싸고 머리 다치다가 밖으로 나가 건물의 계단 밑으로 잘못하면 파묻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전류를 차단.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시간에. 가족용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누전 차단기를 즉시 어떻게 교체. 대상자와 함께 밖으로 대피합니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해서 긴급 후송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물을 뿌려요? 네. 정전으로 해동된 식품은 다시 냉동합니까?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가 아니라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청테이프가 아니라 정전 시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뗄 때 지그재그 뭉치게요. 춤을 추나? 지그재그. 그래서 다시 14번.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가정용 산소 호흡기와 같이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 장비가 중단될 경우 119에 신고하여 긴급 소송을 준비한다.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긴급한 상황이 없을 경우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정전의 원인을 살핀다. 네. 감염의 6가지 연결고리가 있다고 아까 6가지 얘기했잖아요. 미생물을 인체 밖에서 바로 소멸합니까?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감염에 민감한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상자입니까? 네. 어디 감염의 6가지 연결고리에서 요양보호사 또 누구 있어요? 우리가 열악한 어르신이 감염에 민감한 대상자죠. 선생님이 맡은 대상자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감염에 민감한 대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6가지 중 한 가지만 통제에서는 전파를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미생물은 손과 손을 접촉하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 그렇죠? 면역 기능이 떨어진 대상자는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한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감염성 질환에 이완이라는 건 뭐예요? 감염된 사람이죠.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반복 사용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서 말려야지. 빨아서 말려갖고 사야지.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재사용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태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에이즈 환자나 또 아니면 또 얘기한 코로나 바이러스 묻었던 그런
결핵 그런 거는 안 쓰게 돼 있어요. 아깝다고 빵꾸가 안 뚫려도 그냥 태우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마스크만 착용하고 대상자의 배설물을 만져? 아니요. 네. 훌륭하신 분이네 이분은. 그 다음에 일을 마친 후 착용했던 장갑 상태로 업무를 본다. 이건 아니죠. 질병의 전파를 막기 일회용 박수가를 착용한다. 돌봄 대상자의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 원칙을 준수한 경우 휴지로 손을 닦고 장갑을 휴지로 손을 닦아야 돼요?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대상자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만졌어요. 사용한 장갑을 착용하고 깨끗한 물건을 만지지 않았다. 이거죠. 대상자의 혈액이 몸에 닿아서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닦았다. 이거 큰일 날 수 있어요. 대상자의 분비물이 몸에 묻을 우려가 있어도 장갑만 착용했다? 아니죠. 저 답은 3번. 감염 대상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 옷을 갈아입힐 때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아니죠. 대상자와 산책할 때 안면 보호를 착용한다. 아니죠. 목욕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몸을 씻긴다. 기저귀를 갈 때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한다. 이거는 5번이죠. 결핵 대상자는 5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을 옳은 것. 손을 씻으면 물기는 털어서 말려? 우리 저기 화장실에 있는 드라이 말리거나 손을 닦아야겠죠. 저기 많은 수건으로.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여요? 아니요. 배설물이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 거 아니죠. 멸균 제품을 개봉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어라. 다음은 4번.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아니죠. 30초. 1번. 17번. 시작. 미세물은 직접 접촉 경로와 수가 접촉 경로, 기침한 손수건 등으로 전파된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대상자는 영양가에 접촉을 한다. 감염성 질환에 의한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감염성 질환에 의하였다면 혈액이나 체액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한다. 돌봄 제공자의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만진다. 혈액이 몸에 닿았을 경우 즉시 접촉한 피부 표면을 깨끗이 닦는다. 안면 보호구,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구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안경, 눈 보호, 마스크, 코, 입 보호, 안면 보호, 눈, 코, 입 보호, 장갑, 손 보호, 일회용 방수성 가운, 피부 보호. 다시 한번 20번 시작.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구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안경, 눈 보호, 마스크, 코, 입 보호, 안면 보호, 눈, 코, 입 보호, 장갑, 손 보호, 일회용 방수성 가운, 피부 보호. 근무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아이고, 때려보셨다. 사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30초 이상. 반지나 팔찌를 손을 씻으러 착용한다? 빼야죠. 근무 중에는 안 차시는 게 좋겠죠. 거기에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저기 반지 낀 데에 그런 균이. 엄지 손가락은 반대편 엄지. 이렇게 문지를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틀렸고.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 이렇게. 여기가 제일 많이 균이 많거든요. 손톱이까지 씻는다. 4번이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말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말려서 사용합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요양보호사의 답은 4번이죠.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한 가장 경제적인,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효과적인 감염 방법은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24번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하는 순서는 먼저 손위생 후 포장을 제거하고 비닐 가운을 꺼낸다. 가운 안쪽에 몸을 향하게 펼쳐 어깨 부분을 잡는다. 머리, 팔 순으로 가운 안으로 넣어놓는다. 그 다음에 어깨를 정리한 후 허리끈을 보낸다. 일회용 장갑을 끼자. 이게 뭐 수술방에서 많이 이렇게 하죠. 수술할 때 이런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솔로 막 씻잖아요. 네. 의사들 막 그래서 로션 충분히 발라요. 자꾸 쓰니까. 오염된 물질이 묻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 심각하게 오염된 침구류는 분리하여 버린다. 심각하게 오염된 침구류는 막 버려요? 오염도 많네요. 그렇죠?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체액이 묻은 유리 조각은 일반 쓰레기로 아니죠. 침구에 쏟아진 체액은 포레제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보통 그 침구에 이런 거 락스는 사용 안 해요. 잘 변화되니까.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신속하게 세척 후 사용한다. 이거는 내가 아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리는 게 아니라 태운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아무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적출물이라는 곳에서 와서 가져가서 태우게 돼 있어요. 바닥에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은 지구 환경이 많이 잘못됐을 거예요. 너무 태우는 게 많아가지고. 바닥에 쏟아진 혈액은 퓨레제와 물을 1대9로 혼합하여 닦아낸다. 이게 맞죠? 다시 22번 시작. 근무 중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위생법으로 오른 것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다. 근무 중에는 반지, 팔찌를 사용하지 않는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준다. 젖은 수건은 사용하지 않는다. 25번 오염된 물질이 묻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삶거나 살균 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탈색될 수 있으므로 표백제 락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오염된 장갑은 버린다. 여기서 이제 버린다는 개념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적출물 따로 해갖고 수거해갖고 태워요.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는 결핵대상. 이건 시험에 나왔죠. 네. 손식은 옮기는 게 아니니까 대상 포진도, 요실금도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 오염된 의혹은 아니죠.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27번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과 감염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5은 감염 대상자의 수건, 혈압계, 체온계를 함께 사용합니까? 안 됩니다. 독감, 회복 중 발열과 누렁 가래가 생기는 거 정상이 아니죠. 네.
결핵, 퇴원 후 자택에서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의 관리를 받는다. 이건 아니고 사면발이와 머릿니는 두피에 여기서 사면발이는 음부 쪽이에요. 예, 그래서 틀렸고 머릿니는 두피죠. 노로바이러스 장염, 요양보호사의 증상이 경미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본다. 아니죠. 예. 그래서 27번은 3번이죠. 예.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퇴원 후 자택에서 이거는 결핵이라는 부분은 전담 간호사가 집에서 무슨 자택에서 결핵 이거 틀렸어요. 답이 없음. 그러니까 이분발이라고 그 아니 두피라고 했잖아. 두피. 맞아. 두피고 사면발이는 음부에 나잖아. 알아서 하세요. 답이 없어요 여기는. 난 3번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노로바이러스 감염인데 마스크를 써. 그쵸? 아니 이거 사면발이는 알겠는데 결핵이 왜 전담 간호사가 있냐고. 이건 틀렸다고. 아니라고. 답이 없어요 여기는. 이 교수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따져야지. 집에 막 따졌어. 여기서 결핵이 틀렸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감염성 질환 관리 중 코로나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잠복기 없이 이체에 감염된다. 이것도 잠복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격리가 필요 없는 감염 감기 아니죠. 예, 감염된 사람의 물건을 함께 사용해도 됩니까? 아니죠.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후기 고령자의 사망 위험이 높죠. 예. 이거는 폐쇄성 폐질환이면 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죠. 실내에서 전파 속도를 늦추 외부 공기를 차단한다? 아니죠. 예. 되도록이면 창문을 열고 환기도 해야 돼요.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는 질식이에요. 질식.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는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다시 27번. 이거 없어요. 예. 읽어요? 27번 답이었는데 28번 들으세요. 예. 감염성 질환 관리 중 코로나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루에서 최대 2주간의 정기를 거친다. 최소 7일 이상 자택에서 자가 격리한다.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체를 통해서도 전파된다. 이마를 통한 공기 중 전파로 실내에서 전파 속도가 빨라 창문을 열고 환기한다. 29번 시작.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 목을 조르는 자세를 대표시키려 하는 것은 목을 조르는 자세, 괴로운 표정, 갑작스러운 기침,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숨도 쉬고 있다면 흥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손으로 끊는다 하면 더 들어가요. 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괴로운 표정을 지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이것도 바닥에 주저앉히는 팔다리를 주물러 주면 나오나요? 5cm 깊이로 눌린 가슴을 압박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하는 거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큰일 나죠. 뒤에서 주먹을 진 손을 감싸 배꼽과 명치 중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하임니법이죠. 4번
등 두드러기야 복부 밀어내 교대로 실시한다. 아니죠. 4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네. 하인이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은 질식이죠.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19를 신고하는 실시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읽으세요. 객을 바라보고 기도가 방법으로 하셨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기도 태생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의 등 위에서 주먹을 쥔 손을 박사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놓고 상방으로 힘차게 휘둘러 올린다. 음식을 먹는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상상자를 뒤에서 안아 힘차게 밀어 올린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 의식을 잃어버리면 바로 의식을 잃어버리면 주고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그 다음 35번 급성 저혈압 증상으로 오는 거. 호흡수가 감소한다. 호흡하고 저혈압은 아니죠. 증가하죠. 왜냐하면 저혈압이 되면 빨리빨리 영양분을 달라고 빨리 빨라져. 이게 호흡이. 예. 그 다음에 손발에 열감이 있다. 이건 아니죠. 차가워지죠. 네. 우리가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죽음이거든요. 계속 점점 떨어지면 그럼 손발이 차가워지죠. 죽을 때 임종 보면 피부색이 붉게 변하는 게 아니라 파랗거나 하얗게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빨라진다.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빨라진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저혈압이 되면 맥박이 빨리 뛰어요.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이 이거는 90에 60 정도 이하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심장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게 급성 저혈압인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원활한 호흡을 위해 취기로 눕힌다? 아니죠. 취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옆으로 눕히는 거죠.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도록 해줘야 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왜 30cm 올라가게 해주나? 피가 뇌나 심장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를 내려놓으면 피는 열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을 공급해. 혈압이 맥박이 안정될 기회 119에 신고해. 쇼크가 일어났는데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기도 유지를 위해 고개를 뒤로 젖혀 토사물이 나오면 기가 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급성 저혈압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법으로 오는 거.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액량이 과도하게 발생한다. 그렇죠. 팔과 다리로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한다. 팔과 다리가 아니라 뇌와 심장으로. 신부전 환자는 눕기보다 앉아서 호흡하게 합니다. 이거는 부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이 종료했지 반복 숨을 몰아쉬게 함. 이건 아니고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베었다. 피가 날 때는 여러분이 멸균 꺼져. 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도 피가 더 세게요. 출혈이 있는 손을 알코올로 닦아주는 건 아니에요. 장갑을 착용하면 멸균 꺼져. 압박을 해줘야지 거기로. 네? 그래서 답은 3번. 다시 35번 시작. 급성 저혈압 증상으로 오는 것은 호흡수가 증가한다. 손발이 차가워진다. 피부색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한다. 혈압이 90에서 60
이건 읽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36번. 심장질환을 있는 대상자에게 급성 저혈압인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는다. 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119에 신고하여 즉시 도움을 청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저혈압 쇼크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법으로 모르는 것은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액량이 이렇게서 발생합니다. 심장과 뇌로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준비를 한다. 침착하고 편안하게 숨을 쉬게 한다. 누운 채로 다리를 30cm 높인다.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대어 피가 나는데 응급처치 방법은 열병으로 손을 의지를 눌러서 시작하고 한번보다 높게 만든다. 이거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림 보면 이게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놓으면은 심장에 피가 열로 가. 여기가 부종이 생겨. 그러니까 못 오게 심장에 있는 피를 못 오게 이렇게 해야지. 네? 열로 보면 여기가 빵빵 나오지 피가 이렇게 내려놓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 675. 네? 표준교재. 표준교재. 출연.